역사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는 유난히 어둡고 비극적인 실로 짜인 무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히지 않는 저주와 복수가 세대를 이어 흐르는 한 가문의 연대기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속 아트레우스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한 오만한 인간 탄탈로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들이 아직 소수의 필멸자들을 올림포스의 눈부신 연회에 초대하던 시절, 그는 신들의 총애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부유한 군주였던 그는 제우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필멸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신들의 손님이 아니라 신들 중 하나로 대접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야기는 올림포스의 성스러운 연회장에서 시작됩니다. 황금잔에는 신들의 음료인 넥타르가 넘실거리고 접시마다 여름비와 갓 구운 빵의 향기를 풍기는 암브로시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앉는 것만으로도 필멸자는 영원을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 테지만 탄탈로스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의 음식을 훔쳐 인간 세상으로 가져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는 신성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을 파티의 기념품처럼 취급한 그의 행위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죄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는 감히 신들의 전지전능함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으로 신들을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죽지 않는 신들이여, 필멸의 왕이 얼마나 당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지 보러 오소서. 신들이 그의 식탁에 당도했을 때 탄탈로스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특별 요리를 내왔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김이 피어오르자 신들은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여신 데메테르를 제외한 모든 신들이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헤르메스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아테나는 얼어붙었으며 연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고기도 양고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탈로스의 아들 펠롭스였습니다. 신들이 진정 모든 것을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요리하여 식탁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탄탈로스는 하늘을 속였다고 믿으며 미소 지었지만 신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접시 위에서 풍기는 인간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무심코 한 조각을 먹은 데메테르가 먹은 부위는 바로 펠롭스의 어깨였습니다. 분노한 제우스는 펠롭스를 되살리라 명했습니다. 운명의 여신들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고 헤르메스가 유해를 정리하자 신들은 그 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소녀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어깨 한쪽은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창백하게 빛나는 상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상아 어깨는 펠롭스가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영원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탄탈로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저승의 가장 깊은 곳 타르타로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연못의 목까지 잠겨있고 머리 위에는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뭇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자비로운 형벌 같지만 실상은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그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은 아래로 사라져버리고 배가 고파 과일을 따려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영원한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고통. 영어 단어 텐털라이즈는 바로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올가맬 저주의 첫 번째 고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상하 어깨를 가진 소년 펠롭스는 다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죄악이라는 그림자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펠롭스는 상하 어깨가 햇빛에 반사될 때마다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추문이 서린 땅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앨리스 지방의 피사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의 왕 오이노마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포악하고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히포다메이아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사위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그는 딸에게 청혼하는 모든 남자에게 죽음의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차 경주였습니다. 청혼자는 먼저 출발하고 오이노마우스는 신에게 제물을 바친 뒤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몰아 그를 뒤쫓았습니다. 청혼자가 이기면 딸과 왕국을 얻지만 만약 따라잡히면 그 자리에서 왕의 창에 목숨을 잃고 그의 머리는 궁전문의 장식품처럼 걸렸습니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히포다메이아를 얻으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펠롭스는 히포다메이아를 본 순간 자신의 삶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되거나 끝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이노마우스의 마부이자 헤르메스의 아들이었던 미르틸로스에게 몰래 접근했습니다. 그는 미르틸로스에게 부와 권력을 약속하며 경주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왕국의 절반을,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히포다메이아와의 첫날 밤을 약속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미르틸로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주 당일 미르틸로스는 오이노마우스의 전차 바퀴를 고정하는 세모들 밀랍으로 만든 못으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펠롭스와 히포다메이아가 출발하고 오이노마우스가 맹렬히 뒤쫓아 거에 따라잡았을 무렵 전차의 속도와 열기로 인해 밀랍못이 녹아버렸습니다. 전차는 산산조가 났고 오이노마우스는 고삐에 몸이 감긴 채 끌려가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을 배신한 미르틸로스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펠롭스는 약속대로 히포다메이아와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통치자가 되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고 훗날 그가 다스린 반도는 그의 이름을 따 펠로폰네소스라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르틸로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미르틸로스를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미르틸로스는 떨어지면서 펠롭스와 그의 가문에 영원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트레우스 가문의 비극은 두 개의 저주, 즉 아버지 탄탈로스의 신들에 대한 죄와 아들 펠롭스의 인간에 대한 배신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펠롭스와 히포다메이아 사이에서는 여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는 훗날 가문의 비극을 절정으로 이끌 두 형제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가 있었습니다.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이 두 형제의 이름은 훗날 피로 얼룩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트레우스는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장남이었고 티에스테스는 매력적이고 충동적인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마치 조선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다툼을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을 향한 형제의 질투는 결국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펠롭스는 히포다메이아의 아들들 외에 님프와의 사이에서 낳은 크리시포스라는 아들을 유독 총애했습니다. 이를 질투한 히포다메이아는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를 부추겨 크리시포스를 살해하게 만듭니다. 아들의 죽음에 분노한 펠롭스는 두 아들을 왕국에서 추방하며 저주를 내렸습니다. 추방당한 형제는 미케네 왕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권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아트레우스는 미케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 아에로페는 동생 티에스테스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트레우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어느 날 아트레우스는 화해를 청한다며 동생 티에스테스를 성대한 연회에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티에스테스는 기쁘게 초대에 응했습니다. 연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티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가 내어준 특별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트레우스는 또 다른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바로 티에스테스의 어린 아들들의 머리와 손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트레우스가 동생에게 대접한 요리는 바로 동생의 아들들을 요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만찬은 그리스 비극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화해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으로 양념되고 증오로 조리된 인간성이 남김없이 발라진 끔찍한 요리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티에스테스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아트레우스 가문 전체에 다시 한번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미케네를 떠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티에스테스는 신탁을 구했고 자신의 딸에게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이 아트레우스를 죽일 것이라는 끔찍한 답을 듣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신탁을 실행에 옮겼고 딸 펠로피아와의 사이에서 아들 아이기스토스를 낳습니다. 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복수의 도구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아이기스토스는 갓난아기 때 버려졌지만 목동에게 발견되어 살아남았고 운명의 장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트레우스 왕에게 양자로 입양됩니다. 아트레우스는 자신이 기르는 아이가 자신을 죽일 운명을 타고난 조카이자 손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아이기스토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아버지 티에스테스의 원한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아들처럼 길러준 아트레우스를 살해하고 아버지 티에스테스를 미케네의 왕좌에 앉힙니다. 한 세대의 복수가 마무리되는 순간 또 다른 세대의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아트레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입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이후 두 형제는 스파르타로 피신하여 그곳의 왕 틴다레오스의 보호 아래 성장합니다. 그들은 틴다레오스의 두 딸과 결혼하는데 형 아가멤논은 클리티임네스트라와 동생 메넬라오스는 절세미녀 헬레네와 결혼합니다. 아가멤나는 훗날 미케네로 돌아와 삼촌 티에스테스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왕좌를 되찾습니다. 이제 아트레우스 가문의 저주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하여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를 유혹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아내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원정군이 조직됩니다. 그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었습니다. 수많은 함대가 아울리스 항구에 집결했지만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출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 칼카스는 이것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아가멤논이 사냥 중에 여신의 신성한 사슴을 죽이고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도 나보다 잘 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오만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신의 분노를 풀 유일한 방법은 아가멤논이 자신의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가멤논은 국가적 대의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끔찍한 갈등에 휩싸입니다. 총사령관으로서의 명예와 책임감, 그리고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는 결국 비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딸을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킨다는 거짓 편지를 보내 아내 클리티임네스트라와 딸 이피게네이아를 항구로 오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의 꿈에 부풀어 도착한 이피게네이아는 자신이 결혼식의 신부가 아니라 제단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그리스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강제로 제단에 끌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딸은 차가운 칼날 아래 희생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스 함대는 마침내 트로이를 향해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머니 클리티임네스트라의 가슴에는 남편 아가멤논을 향한 지울 수 없는 증오와 복수심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칼을 갈며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가멤논이 사촌이자 그녀의 연인이 된 아이기스토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긴 전쟁 끝에 트로이는 함락되고 아가멤논은 개선 장군이 되어 금에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미케네의 궁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0년간 응축된 증오가 들끓는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클리티임네스트라는 승리한 남편을 환대하는 척하며 그를 목욕탕으로 이끌었고 무방비 상태인 그를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도끼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던 아버지는 결국 딸의 어머니와 자신의 사촌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탄탈로스에서 시작된 저주의 고리는 몇 세대에 걸쳐 피와 배신, 그리고 복수를 낳으며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가멤논에게는 오레스테스라는 아들과 엘렉트라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 또 다른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과연 이 지독한 피의 순환은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트레우스 가문은 영원히 저주의 굴레 속에서 파멸해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대를 이어 흐르는 저주, 인간의 오만과 끝없는 복수가 빚어낸 아트레우스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 그리고 한 번 시작된 증오의 연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문의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이 피의 고리를 끊으려 했는지 그들의 고뇌와 선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